30년 전 사라진 친아들이 너누리의 발에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과 며느리가 친혈육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 손목의 세계점이 모든 걸 증명했죠. 이제 할머니에게는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을 배신할 것인가? 아니면 학대받는 친아들을 외면할 것인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잔혹한 가족 드라마의 충격적 결말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극은 평범한 기차역 앞 분식집의 마지막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미옥 할머니에게는 그날이 기차역 앞 분식집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작은 가게의 문을 영원히 닫는 날이었어요.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하루였습니다. 미옥 할머니는 평소처럼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더 이상 떡볶이 양념을 끓이지도 김밥을 마는 일도 없었습니다. 단지 마지막으로 가게를 정리하는 일만 남아 있었죠. 30년이라는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이 공간이었습니다. 기차역을 오가는 사람들이 거기를 달래던 곳이었고 학생들이 농돈을 모아 떡볶이 한 접시를 나누어 먹던 추억의 장소였어요. 미옥 할머니에게는 그저 가게가 아니라 내가 지켜온 세상 같은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건강이 악화되면서 더 이상 무거운 숯을 들거나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의사는 당뇨와 고혈압, 그리고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서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들 진수와 며느리 영희가 함께 살자고 제안했을 때 이옥 할머니는 감사했어요. 30년 전 갓난아이였던 진수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그 아들이 자신을 챙겨준다니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느낀 건 예상과 달랐어요. 며느리 영희는 철도회사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옥 할머니의 분식집과는 경쟁 관계였던 거죠. 어느 날 영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매점에서 식자재 납품을 받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회사 규정상 개인 사업자와는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미옥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실 그건 핑계였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분식집이 자신의 매점 장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결국 단골 손님들마저 하나둘 떠나갔어요. 기차역 앞이라는 좋은 입지였지만 철도회사 매점에서 더 저렴하고 깔끔한 음식을 팔기 시작하면서 미옥 할머니의 분식집은 설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가게 정리를 하면서 이옥 할머니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30년 전 3살 된 아들 진수를 안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진수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잃어버린 또 다른 아들 때문이었죠. 진수와 쌍둥이였던 진호는 3살 때 놀이터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경찰에 신고해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진호의 왼쪽 손목에는 태어날 때부터 작은 점 3개가 삼각형 모양으로 나 있었습니다. 쌍둥이 중에서도 진호만이 가진 특별한 표식이었죠. 미옥 할머니는 언젠가는 그 표식을 보고 아들을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나도록 진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제 미옥 할머니도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였습니다. 진수라는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자신을 보살펴 준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죠. 가게 문을 마지막으로 닫으면서 이옥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면서 손자나 손녀를 봐주는 평범한 할머니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진수가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니, 영희가 매점 개점식을 한다고 해요. 철도회사에서 정식으로 매점 운영권을 따냈거든요. 내일 개점식에 같이 가시죠. 미옥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의 분식집을 망하게 한 며느리의 매점 개점식에 참석하라니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이제는 며느리에게 얹어 사는 처지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미옥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며느리의 새 출발을 축하해주는 마음으로 참석하기로 했어요. 비록 속은 쓰렸지만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차역으로 향하는 길에서 미옥 할머니는 문득 진호 생각이 났어요. 만약 진호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일까?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그런 헛된 꿈은 접어야 할 때였으니까요. 철도회사 매점은 역대 앞실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어서 이옥 할머니의 낡은 분식집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개점식에 참석했고 영희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미옥 할머니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개점식 행사를 지켜봤어요.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며느리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옥 할머니의 운명을 바꿀 장면이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 누구도 몰랐지만 오늘 이 개점식에서 30년 만에 기적 같은 재회가 일어날 예정이었어요. 댓글로 미옥 할머니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여러분의 예상을 들려주세요. 개점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미옥 할머니는 구석 자리에서 조용히 행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영희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하는 모습이 당당해 보였습니다. 철도회사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매점이 모든 분들께 편리하고 맛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미옥 할머니도 마지못해 손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매점 뒤쪽에서 직원 한 명이 무거운 박스들을 나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직원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개점식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나이는 30살 정도로 보였는데 왠지 모르게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그때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어요. 그 직원이 박스를 나르다가 실수로 하나를 떨어뜨린 거였습니다. 박스 안에 들어있던 캔, 음료들이 바닥에 굴러다녔죠. 영희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영희는 성큼성큼 다가가서 그 직원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런 중요한 날에 실수를 하다니. 미옥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직원들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해. 당장. 영희의 명령에 그 직원은 주저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개점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과한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미옥 할머니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령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굴욕을 주는 건 너무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순간 미옥 할머니가 본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왼쪽 손목에 작은 점 3개가 삼각형 모양으로 나 있었던 거예요. 미옥 할머니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표식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30년 전 사라진 아들 진호만이 가지고 있던 태생의 표식이었거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확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미옥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서 기청거렸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저 사람이 진호일까요? 하지만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 3개의 점은 진호만이 가진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미옥 할머니는 30년 동안 그 표식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라도 보고 싶어 했던 그 작은 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자신이 키운 다른 아들의 아내에게 무릎 꿇고 있다니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미옥 할머니는 그 직원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얼굴 생김새를 보니 진수와 닮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였으니 당연하긴 했지만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형제의 면모가 남아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진수는 건강하고 당당한 모습인 반면 이 남자는 초라하고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온 것 같았어요. 영희가 계속해서 그 직원을 꾸짖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 또 하면 어떻게 될지 알지? 알겠어. 네,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미옥 할머니는 확신했어요. 비록 목소리가 많이 변했지만 어릴 적 진호의 목소리와 비슷한 톤이 있었거든요. 엄마라고 불러주던 그 애틋한 목소리 말이에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이 이런 모습이라니요. 그것도 자신이 평생 키운 다른 아들의 아내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니요. 미옥 할머니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 남자를 안아주고 싶었어요. 진호야. 엄마가 여기 있다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만약 정말로 진호가 맞다면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 수 있었거든요. 진수는 자신이 키운 아들이고 영희는 그 며느리예요. 그런데 영희가 학대하고 있는 직원이 친아들 진호라니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 상황인 걸까요? 미옥 할머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정말로 저 남자가 진호라면 영희는 자신의 남편 형제를 모르고 부려먹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알고도 그러는 건가요? 더욱 충격적인 건 진수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진수는 그 직원을 보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쌍둥이, 형제인데 정말로 모를 수가 있을까요? 설령 30년이 지났다고 해도 혈육의 정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미옥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어요. 너무나 많은 의문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 손목의 3개 점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점식이 끝나갈 무렵 그 직원은 조용히 뒤쪽으로 사라졌어요. 미옥 할머니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사람들 사이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옥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진수와 영희는 성공적인 개점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이옥 할머니의 머릿속은 온통 그 직원 생각뿐이었습니다. 진호일 가능성이 높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진수는 자신의 쌍둥이 형제를 알아보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그날 밤 미옥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에 대한 기쁨과 그 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걱정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댓글로 미옥 할머니가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조언해 주세요. 그날 밤부터 미옥 할머니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무릎 꿇고 사과하던 모습, 그리고 왼쪽 손목의 3개 점이 선명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 남자가 진호일까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표식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세상에 똑같은 모양의 점 3개를 가진 사람이 또 있을 리 없었거든요. 게다가 나이도 딱 맞았습니다. 30년 전에 3살이었으니까 지금 30서너 살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건 진수의 반응이었어요. 쌍둥이 형제인데 정말로 알아보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미옥 할머니는 진수를 깨우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섣불리 말했다가 괜한 오해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었거든요. 일단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어제 개점식 어떠셨어요? 영희가 잘했죠. 미옥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중에 좀 특이한 사람이 있더구나. 박스를 떨어뜨린 그 남자 말이야. 진수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어요. 아, 그 사람 말씀이세요. 영희가 고생이 많아요. 그 직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왜 그런데? 일을 제대로 못해서요. 매번 실수를 하고 말도 잘 안 듣고요. 영희가 엄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미옥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만약 그 남자가 정말 진호라면 지금 진수는 자신의 친형제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것도 전혀 모른 채 말이죠. 그 사람이 언제부터 일하기 시작했니? 1달 정도 됐을 거예요. 철도 회사에서 소개해준 사람인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미옥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진수의 반응을 보니 정말로 그 직원이 자신의 형제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진수가 출근한 후 미옥 할머니는 혼자 남겨졌어요. 영희도 매점 일로 바빠서 일찍 나갔습니다. 미옥 할머니는 이 기회에 진호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서 진수와 진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쌍둥이라서 정말 똑같이 생겼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진호가 조금 더 온순한 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제 본 그 직원의 얼굴을 떠올려 보니 진호의 그런 온순함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30년이라는 세월과 고생이 얼굴을 많이 바꿔놨지만 근본적인 성격은 변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오후에 영희가 돌아왔을 때 미옥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영희야, 매점에서 일하는 그 남직원 말인데 어떤 직원 말씀이세요? 어제 박스 떨어뜨린 사람. 영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정말 골치 아픈 직원이에요. 왜 그렇게 말하니? 실수 1번 했다고. 실수가 1~2번이 아니에요. 맨날 문제만 일으키고 말도 제대로 안 듣고요. 차라리 그만두게 하고 싶은데 철도 회사에서 소개해준 사람이라 쉽게 자르지도 못하겠어요. 미옥 할머니는 속이 상했어요.
만약 그 남자가 진호라면 지금 영희는 시동생에 대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니? 왜 궁금하세요? 그냥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희가 대충 넘어가려고 했지만 이옥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이는 몇 살 정도 되나? 30서너 살 정도요. 근데 어머니가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영희의 반응을 보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왜 그 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진수가 돌아온 후에도 미옥 할머니는 관찰을 계속했어요. 진수와 영희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그 직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진수는 그 직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영희가 매점 일로 힘들어하는 걸 위로해주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직원 때문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부부라면 서로의 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특히 영희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진수가 더 관심을 가져야 정상인데 말이에요. 미옥 할머니는 점점 의심이 커졌어요. 혹시 진수와 영희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직원이 진호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가능성들이 떠올랐어요. 만약 진수와 영희가 진호를 알아보고도 모른 척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상속 문제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설마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냉정할까요? 비록 어릴 때 헤어졌지만 성재인데 정말 모를 리가 있을까요? 미옥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그 직원이 정말 진호인지, 그리고 진수와 영희가 뭘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댓글로 미옥 할머니가 어떤 방법으로 진실을 알아내야 할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들려주세요. 다음 날 아침, 미옥 할머니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수와 영희가 모두 출근한 후 혼자서 기차역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그 직원을 다시 만나서 확실히 확인해야 했거든요. 오전 10시쯤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매점은 평소보다 한산해 보였어요. 미옥 할머니는 멀리서 매점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영희는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고 그 남자는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좀 더 가까이 가서 관찰해보고 싶었지만 영희에게 들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차역 대합실 구석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영희가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은행 업무를 보러 간 것 같았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미옥 할머니는 매점으로 다가갔어요. 그 남자는 혼자서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얼굴 윤곽이나 눈매가 진수와 너무 비슷했거든요. 미옥 할머니가 다가가자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목소리도 진수와 비슷했지만 좀 더 조용하고 온화했어요. 진호가 원래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미옥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음료수 하나 주세요. 그 남자가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면서 미옥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순간 미옥 할머니는 그 눈빛에서 무언가 익숙한 걸 느꼈습니다.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그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미옥 할머니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진호도 뭔가 느끼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미옥 할머니는 일단 부인했어요. 섣불리 나섰다가 일이 복잡해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영희가 돌아왔어요. 어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영희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시어머니가 여기 오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음료수 하나 사려고. 그럼 미리 말씀하시지. 제가 가져다 드렸을 텐데요. 영희가 얼른 음료수 값을 계산해 주면서 이옥 할머니를 바깥으로 안내했어요. 마치 빨리 내보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미옥 할머니가 나가려는 순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영희가 그 남자에게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말하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험악했습니다. 왜 손님한테 그런 말을 해? 처음 본다고 하지 말고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이며 사과했어요. 영희의 태도가 평소보다 더 나빠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미옥 할머니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왜 영희는 자신이 매점에 오는 걸 그렇게 싫어할까요? 그리고 왜 그 직원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할까요? 며칠 후 미옥 할머니는 또 다른 기회를 잡았어요. 영희가 본사 회의에 참석하러 간 날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비워둘 거라고 했으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매점 뒤편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이 쉬는 공간이나 창고 쪽을 보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매점 뒤쪽으로 돌아가니 작은 휴게실이 있었어요. 문이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낡은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한 구석에는 간이 침대가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간이 침대 주변을 보고 미옥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거든요. 담요는 얇고 낡았고 베개도 제대로 된 게 아니었어요. 마치 사람이 살 곳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벽에 붙어있는 메모들이었어요. 실수하면 벌금 10,000원, 지각하면 하루 일당 삭감, 손님 불만 접수되면 급여 삭감 같은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미옥 할머니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게 사람을 부리는 방법인가요? 영희가 이렇게 그 직원을 다루고 있었다니요. 창고 쪽으로 더 들어가니 또 다른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어요. 바닥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환기도 제대로 안 되어서 냄새가 심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그 남자가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구석에서는 찢어진 작업복도 발견했어요. 제대로 된 유니폼도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미옥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 그 남자가 정말 진호라면 자신의 친아들이 이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였어요. 게다가 그걸 시키는 건 며느리이고 방관하는 건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옥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서 뭘 하세요? 그 남자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옥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른 게 신경 쓰였어요. 그냥 할머니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라고 했다는 건 혹시 뭔가 기억이 있는 건 아닐까요? 미안해. 길을 잘못 들어왔나 봐. 미옥 할머니가 얼른 변명했지만 그 남자는 계속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혹시 진짜로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정말 처음 뵙는 게 맞나요? 미옥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진호도 뭔가 느끼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거기 누가 있어? 영희가 회의에서 일찍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미옥 할머니와 그 남자는 둘 다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뭘 하세요? 그리고 너는 왜 일 안 하고 여기 있어? 영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특히 그 남자를 볼 때는 눈빛이 험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길을 잘못 드셔서 안내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얼른 변명했지만 영희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집에 가세요. 여기는 직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미옥 할머니는 마지못해 나왔지만 뒤에서 들리는 소리에 가슴이 아팠어요. 제대로 관리도 못하면서 딴짓만 하네. 오늘 임금에서 3만 원 빼. 그런 건 너무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사장한테 대드는 거야. 미옥 할머니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장면들이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 남자가 진호라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 알 수 있었거든요. 친아들이 며느리에게 학대당하고 있는데 키운 아들은 그걸 모르고 있거나 방관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진수가 돌아왔을 때 미옥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진수야, 영희 매점에서 일하는 직원들 대우는 어떠니?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요즘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되고 있잖니. 영희는 착한 사람이에요. 직원들한테 잘해줄 거예요. 진수의 대답이 너무 단순했어요. 마치 영희가 어떻게 직원들을 대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 직원, 김씨 성 가진 사람 말인데 어떤 사람인지 아니? 잘 모르겠어요. 영희 일에 제가 간섭하지 않거든요. 미옥 할머니는 답답했어요. 남편으로서 아내의 직장 일에 관심도 없고 직원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도 신경 쓰지 않다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영희의 태도였어요. 다음 날 아침 영희가 따로 미옥 할머니를 불러서 말했거든요. 어머니, 앞으로 매점에는 오지 마세요. 왜 그래? 직원 관리에 혼선이 생겨요. 어제처럼 직원이랑 이상한 대화하시면 안 돼요. 이상한 대화가 뭐니? 그냥 인사만 했는데. 어쨌든 오시면 안 됩니다. 부탁드려요. 영희의 태도가 너무 단호해서 이옥 할머니는 더 의심스러웠어요. 왜 그렇게까지 자신이 매점에 오는 걸 막으려고 할까요? 그날 밤 미옥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어요. 그 남자가 진호인지 확실히 알아내야 했. 만약 정말 진호라면 이 끔찍한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댓글로 미옥 할머니가 다음에 어떤 용기 있는 행동을 해야 할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미옥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민한 끝에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먼저 그 남자가 정말 진호인지 확실히 해야 했어요. 손목의 세계 전만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어려웠거든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미옥 할머니는 오래된 앨범에서 진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모두 꺼냈어요. 특히 몸에 있던 다른 특징들을 기억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손목의 점 외에 다른 표식은 없었을까요? 그러다가 문득 기억이 났어요. 진호의 오른쪽 어깨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2살 때 넘어져서 생긴 상처였는데 작지만 특별한 모양이었어요. 달 모양처럼 휘어진 흉터였거든요. 만약 그 남자가 진호라면 그 흉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깨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 후 기회가 왔어요. 영희가 하루 종일 본사 출장을 간다고 했거든요. 이번엔 정말 확실히 비울 거라고 했으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미옥 할머니는 오전에 기차역으로 갔어요. 매점에는 그 남자 혼자 있었습니다. 손님도 별로 없는 한적한 시간이었어요. 실례합니다. 미옥 할머니가 다가가자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그런데 사장님이 오시면 안 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미옥 할머니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 남자는 분명히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근무 시간이라서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정말 중요한. 그 남자는 잠깐 망설이더니 주위를 둘러봤어요. 손님이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그 남자가 점심시간이라는 팻말을 걸고 매점 문을 잠시 닫았어요. 그리고 뒤쪽 휴게실로 미옥 할머니를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미옥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김진호입니다. 그 순간 미옥 할머니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정말로 진호였습니다. 이름까지 똑같다니요. 진호야. 미옥 할머니가 무의식 중에 그 이름을 불렀어요. 진호가 깜짝 놀라며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진호야. 엄마야. 엄마라고. 미옥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만에 찾은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죄송한데 뭔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를 모르는데요. 아니야. 틀림없어. 너는 내 아들이야. 진수의 쌍둥이 형제라고. 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진수요. 혹시 매점 사장님 남편 말씀이세요? 그래. 맞아. 진수는 내 쌍둥이 형제야. 너희는 3살 때 헤어졌지만. 진호가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거든요. 그럼 사장님은 내 동생 며느리야. 그런데 영희가 너를 이렇게 대하는 줄 몰랐어. 진수도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고. 미옥 할머니는 진호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는지, 얼마나 찾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물어봤습니다. 진호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3살 때 기억은 거의 없고요. 성인이 되어서 여러 일을 하다가 최근에 이곳에서 일하게 됐는데 고아원에서 어떻게 지냈니? 힘들었어요. 양부모님도 여러 번 바뀌었고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았어요. 미옥 할머니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한 아들은 사랑받으며 자랐는데 다른 아들은 그런 고생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정말로 제가 그분의 형제라면 왜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도 나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영희가 너를 너무 함부로 대하고 있다는 거야. 미옥 할머니는 진호의 어깨를 살펴봤어요. 작업복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목 부근의 작은 흉터의 일부가 보였습니다. 달 모양의 흉터였어요. 이제 확신했어요. 이 남자는 분명히 자신의 친아들 진호였습니다. 진호야.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해. 영희의 학대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 하지만 진호는 망설였어요. 어머니, 제가 나서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사장님 남편분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고요. 그게 바로 문제야. 진수는 내 친형제인데 너를 보호해야 하는 거야. 미옥 할머니는 분노했어요. 진수가 진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설령 모른다고 해도 직원이 학대받는 걸 방관하는 건 잘못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영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거기 누가 있어? 문이 왜 잠겨 있지? 영희가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거였어요. 미옥 할머니와 진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떡하죠? 진호가 당황했지만 이옥 할머니는 오히려 결심이 섰어요. 괜찮아. 이제 끝낼 때가 됐어. 미옥 할머니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영희가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넌 왜 문을 잠그고 있었어? 영희야, 이제 모든 걸 말할게. 뭘 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니? 영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댓글로 영희가 정말 진호의 정체를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미옥 할머니의 다음 행동을 응원해 주세요. 그 순간 영희의 얼굴에서 모든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당황한 표정과 동시에 뭔가 들킨 듯한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뭘 안다는 거예요? 미옥 할머니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수의 쌍둥이, 성재라는 걸 알고 있었지. 영희가 순간 입을 다물었어요. 부인하려고 했지만 이미 표정에서 모든 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영희가 갑자기 돌변하면서 냉정하게 말한 거였어요. 알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뭐라고? 어머니도 알잖아요. 진수 오빠가 얼마나 힘들게 지금 자리에 올라왔는지. 갑자기 형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옥 할머니는 경악했어요. 영희가 진호의 정체를 알고도 일부러 학대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괴롭힌 거니? 이건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관리하는 거죠. 이 사람이 설치지 못하게. 너무 잔인한 말이었어요. 진호는 뒤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수도 알고 있는 거니? 영희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한 달 전에 알게 됐죠. 그럼 왜 가족이라고 하지 않았어? 가족이요. 30년 동안 남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가족이라고 해요. 미옥 할머니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며느리였다니요. 그건 진수 판단이야. 너희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진수 오빠는 저랑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상황을 유지하는 게 모두에게 좋다고. 미옥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진수도 이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방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바로 그때 진수가 매점으로 들어왔어요. 점심시간에 아내를 보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또 왜 오셨어요? 진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수야, 이제 모든 걸 알았어. 뭘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의 쌍둥이, 성재 진호라는 걸. 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너희가 알고 있었으면서 왜 말하지 않았니? 진수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말해서 뭐가 달라져요? 30년 동안 남남으로 살았는데. 남남이 아니야. 형제야. 미옥 할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춰요. 사람들이 다 봐요. 지금 체면이 중요해. 내 형제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데. 미옥 할머니는 진호를 가리켰어요. 진호는 창고 뒤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철도회사 본사에서 감사관들이 들어왔어요. 정기 점검차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미옥 할머니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더 이상 가족끼리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잠깐만요. 미옥 할머니가 감사관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영희와 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뭘 하시려고 해요? 이분들이 알아야 할 일이 있어요. 미옥 할머니는 감사관들에게 다가갔어요. 이 매점에서 직원 학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관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어떤 학대 말씀이세요? 저기 있는 직원을 보세요.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어요. 미옥 할머니가 진호를 가리켰어요. 영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제발. 영희가 애원했지만 미옥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 직원의 왼쪽 손목을 보세요. 3개의 점이 있을 거예요. 감사관들이 진호에게 다가갔어요. 진호는 어쩔 수 없이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정말로 3개의 점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이 표식은 30년 전 제가 잃어버린 친아들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키운 아들의 아내가 이 친아들을 학대하고 있어요.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열악한 근무 환경, 부당한 임금 삭감, 인격 모독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감사관들이 즉시 조사에 들어갔어요. 휴게실과 창고를 둘러보고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변명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벽에 붙어있던 각종 벌금 규정들과 열악한 환경이 모두 드러났거든요. 진수는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폭로한 상황에서 아내를 도와줄 수도, 형제를 보호할 수도 없었습니다. 감사관 중 한 명이 미옥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정말로 이분이 아드님이 확실한가요? 네, 확실합니다. 손목의 표식뿐만 아니라 어깨에도 달 모양 흉터가 있을 거예요. 진호가 작업복을 벗자 정말로 오른쪽 어깨에 달 모양 흉터가 있었어요. 감사관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가 있나요? 영희가 마지막으로 변명했어요. 저는 그냥 직원으로만 생각하고 관리한 거예요. 다른 뜻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드러났어요. 부당한 대우, 임금 착취, 근로환경 위반 등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밝혀진 거였습니다. 진호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30년 만에 가족을 찾았지만 그 가족들로부터 받은 건 사랑이 아니라 학대였으니까요. 댓글로 이 충격적인 폭로 이후 각자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예상해 보세요. 폭로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미옥 할머니의 집은 전쟁터가 되었어요. 영희는 철도 회사에서 즉시 매점 운영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직원 학대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했어요. 진수도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아내의 문제가 자신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거였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가족 관계였습니다. 진수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미옥 할머니에게 소리쳤어요. 어머니,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우리 가족을 박살내려고 하셨어요. 박살낸 건 너희야. 형제를 그렇게 대하고도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 형제요. 30년 동안 본 적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형제라고 해요. 진수의 말에 미옥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혈육이잖아. 너희는 쌍둥이야.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한테는 어머니와 영희만이 가족이에요. 영희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인가요?
지금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나쁜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잘못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요? 다른 방법도 있었잖아요. 미옥 할머니는 답답했어요. 이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얼마나 잔인한 일을 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은 진호에게서 왔어요. 다음 날 미옥 할머니가 진호를 만나러 갔을 때였습니다. 진호는 임시로 철도회사에서 마련해준 숙소에 머물고 있었어요. 어머니. 진호가 미옥 할머니를 불렀지만 그 목소리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진호야. 이제 우리 함께 살자. 하지만 진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저는 혼란스러워요. 뭐가 혼란스러워? 30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갑자기 가족이 생겼다고 해도 실감이 안 나요. 미옥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진호가 이런 반응을 보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쟤 때문에 가족들이 다 망가졌잖아요. 망가진 게 아니야. 이제야 제자리를 찾는 거야. 그런가요? 그럼 진수 형은 왜 저를 원망하는 표정으로 볼까요? 진호의 말이 맞았어요. 진수는 진호를 볼 때마다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진호가 자신의 행복을 빼앗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어머니는 저를 찾아서 행복하실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불행해졌어요. 진호의 말에 미옥 할머니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진수와 영희는 모든 걸 잃었고 집안 분위기도 최악이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어머니가 낯설어요. 뭐라고? 30년 동안 제가 그리워했던 건 막연한 가족이었지. 구체적인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어머니를 보면 감사하긴 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은 잘 모르겠어요. 미옥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어요. 30년 만에 찾은 아들이 자신을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잠깐 시간을 주세요. 저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진호가 떠난 후 미옥 할머니는 혼자 남겨졌어요. 진수와 영희는 자신을 원망하고 진호는 자신을 낯설어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진호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간다는 거였습니다. 진수가 전해준 소식이었어요. 그 사람이 여기서 떠난대요. 철도회사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시켜준다고 하네요. 미옥 할머니는 급하게 진호를 찾아갔어요. 진호야, 왜 떠나려고 해? 여기 있으면 모두가 불편해요. 저도, 형도, 어머니도. 그렇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저 때문에 이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옥 할머니는 눈물이 났어요. 30년 만에 찾은 아들을 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였어요. 그럼 가끔이라도 연락하자. 그것도 모르겠어요. 일단 정말 많은 걸 정리해야 해요. 진호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미옥 할머니가 뭐라고 해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진수와 마주쳤어요. 만족하세요. 이제 다 떠나니까. 진수도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원했던 게 이거예요. 내가 원했던 건 가족이 함께 사는 거였어. 그런 가족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어머니가 만들려고 한 것뿐이에요. 그날 밤 미옥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너무 성급했다는 것을. 진호를 구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걸 망쳐버린 거였습니다. 영희는 며칠 후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진수와의 관계도 어색해졌고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컸거든요.
어머니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영희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떠나버렸습니다. 진수도 변했어요. 어머니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고, 집에서도 자신의 방에만 있었어요. 어머니, 후회 안 하세요? 진수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후회, 많이 후회해. 그럼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그때는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 옳은 일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진수의 말이 맞았어요. 미옥 할머니는 정의롭게 행동했지만 그 결과는 모든 가족의 파멸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진호가 정말로 떠났어요. 미옥 할머니는 기차역에서 그를 배웅했습니다. 잘 가거라.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진호의 인사가 너무 차가웠어요. 마치 처음 만난 사람한테 하는 인사 같았습니다. 기차가 떠나는 걸 보면서 미옥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사랑한다는 것, 때로는 놓아주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이렇게 아픈 줄은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공허했어요. 진수는 냉담했고, 영희는 떠났고, 진호도 멀어졌습니다. 가족을 되찾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였어요. 그날 밤 미옥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진실을 지킬 때 완성된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때로는 진실이 사랑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걸 배운 거였어요. 댓글로 미옥 할머니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도 들려주세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미옥 할머니는 매일 기차역 앞 벤치에 앉아 열차가 오가는 것을 바라봤어요. 그 벤치는 예전에 분식집을 운영할 때 잠깐 쉬러 나와 앉던 자리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어요. 플랫폼 너머로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지만 이옥 할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 같았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어요. 필요한 말만 하고 대화를 피했습니다. 영희는 이혼 얘기까지 꺼냈다가 일단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진호는 연락도 없었고요. 미옥 할머니는 매일 자문했어요. 정말로 자신이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 진실을 숨겼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날 뜻밖의 방문자가 있었어요. 철도회사 직원 한 명이 미옥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정미옥 어머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진호 씨 일로 왔습니다. 미옥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진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진호 씨가 새로운 근무지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어머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요? 네. 후회한다고 하시던데요. 너무 차갑게 대했다고. 미옥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이걸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직원이 편지 한 통을 건넸어요. 진호가 쓴 편지였습니다. 미옥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너무 차가웠던 것 같아 죄송해요. 처음에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30년 만에 가족을 찾았는데 그 가족들로부터 받은 건 사랑이 아니라 학대였고 어머니마저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는지, 저를 구하기 위해 모든 걸 걸으셨다는 걸. 비록 결과는 아픈 것들이 많았지만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진짜였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때는 진짜 아들로서 어머니를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옥 할머니는 펑펑 울었어요. 진호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며칠 후 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영희가 집으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어머니. 영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많이 야윈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영희야, 돌아왔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영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미옥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뭘 하는 거니? 정말 잘못했어요. 진호 형님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친정에서 지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그런 대우를 받았다면 어떨까 하고요. 이제 깨달았구나. 네. 어머니가 왜 그렇게 화를 내셨는지 알겠어요. 저라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미옥 할머니는 영희를 일으켜 세웠어요.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앞으로를 생각하자. 진수도 변화의 조짐을 보였어요. 영희가 돌아온 후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게 되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요? 고집이 아니라 혼란스러웠던 거지. 솔직히 말하면 진호라는 존재가 두려웠어요. 왜? 제 자리를 빼앗을까 봐서요. 어머니 사랑도 가족으로서의 자격. 미옥 할머니는 진수를 안아줬어요. 바보야. 사랑이 어디 빼앗기는 게 있니? 나눌수록 더 커지는 거지. 그 후로 조금씩 집안 분위기가 나아졌어요. 진수와 영희는 진호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고 언젠가 만나면 제대로 된 가족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미옥 할머니가 평소처럼 기차역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진후였어요. 기차에서 내려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미옥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뛰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진호가 먼저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어머니. 진호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어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왔구나. 네. 휴가를 내고 왔어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미옥 할머니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이번에는 성급하게 굴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집에 가서 진수와 영희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했어요. 영희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저도 미안해요. 형이라는 걸 알고도 모른 척했어요. 진수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 후 사흘 동안 진호는 집에서 지냈어요. 30년 만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어색함이 있었고 상처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진호가 떠나는 날, 온 가족이 기차역까지 나왔어요. 자주 연락하자. 미옥 할머니가 말했어요. 네. 이번에는 정말로요. 진호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 웃음 속에는 서운함이 아니라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기차가 떠난 후 미옥 할머니는 다시 그 벤치에 앉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수와 영희가 함께 있었어요. 어머니, 옳은 일을 하셨어요. 진수가 말했어요. 그래. 비록 과정은 아팠지만 결국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영희도 동의했습니다. 미옥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작은 도시의 기차역은 여전히 평범해 보였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가족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곳. 진실이 드러나 모든 걸 바꾼 곳이었어요.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함께 풀어갈 가족이 있었어요.
미옥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진실을 지킬 때 완성되는 게 맞지만 그 과정에서 상처받는 것도 사랑의 일부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되는 건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기차역을 떠나면서 미옥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이제 이곳은 단순히 기차가 오가는 곳이 아니라 가족의 새로운 출발점이 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미옥 할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이 비록 아픈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네요. 댓글로 이 드라마틱한 가족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감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욱 감동적이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